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보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가필드 팀장 윤범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여기 칠판에 적혀 있는 것처럼 보장성 보험 가입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보험이라는 거에 대한 필요성들을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꼭 필요한 요소다, 꼭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보험이라는 걸 다 가입들을 하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또 그 안에서도 상품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담당 설계사나 또는 FC들한테 좀 휘둘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안 넣어도 될 부분들을 넣는다거나 조금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잡아 놓으면 보험 가입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 필요한 부분들, 이거는 마찬가지지만 태아보험이든 어린이보험이든 성인보험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건강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하고 가입해야 되는 부분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좀 판서를 하면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뭐니 해도 아무래도 실손 보장이 될 겁니다. 실손 보장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보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손 보장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실손 보장이 어떤 거라는 거 좀 간략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손 보장은 크게 나누어 보면, 자, 입원이라고 하는 부분과 통원이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병원 가서 병원비가 드는 거는 입원 아니면 통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수술 같은 거는 여러 가지 검사 같은 거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입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드립니다. 근데 5천만 원 한도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5천만 원까지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죠. 다 고객님들마다 그 각자 본인 부담금들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급여 부분에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띄워보면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그중에 급여 부분의 10%, 비급여 부분의 20% 이렇게 두 개를 합산한 금액, 요게 본인 부담금이 될 겁니다. 그럼 실제로 급여 부분은 90%, 비급여는 80%, 요 정도만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하면 40%만 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 보험사 공통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원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외래라는 부분과 처방 조제. 쉽게 얘기해서 외래는 진료비를 얘기하는 거고, 처방 조제는 약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비는 보통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드리고요. 자, 약값은 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드립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통원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통 병원 같은 경우는 의원급, 병원급,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요 정도 본인 부담을 한다. 그걸 빼고 25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해드린다. 약값은 보통 8,000원 정도 공제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실비는 조금 더 이거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잠깐 생략을 하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비 보장은, 자, 모든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다 1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예전에는 3년마다 또는 5년마다 갱신되는 그런 실비 상품들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 보험사 공통 1년마다 갱신됩니다. 이 말은 1년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된다는 얘기고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100%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비싸니까. 그래서 계속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갱신형이다 보니까 갱신형 보장은 보장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상담하다 보면 그냥 20년 납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갱신형 특약은, 갱신형 보장은 무조건 보장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납입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까지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처음 가입 당시의 조건과 변동 없이 계속 보장기간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가는데, 요즘 실비들은 15년마다, 이게 정확히 2013년 4월 1일자로 가입하신 분들부터입니다. 15년마다 실비가 뭔가 바뀌어져 있으면 그 바뀐 실비를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네,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비는 15년마다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실손보장이에요. 실손보장 전체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보장성 보험에서 체크해야 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 자, 진단금들이죠. 각종 진단금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물론 이렇게 작은 것도 보장을 받으면 좋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큰 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 큰 병에 대한 보장들을 받기 위해서 보통 보험들을 가입을 하는데요. 진단금 중에서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것이 당연히 암 진단금이 될 겁니다. 요즘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3명, 4명 중에 1명이 뭐 암에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 암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잘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또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암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고액암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암 또는 뭐 재진단암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 3가지를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암은 우리가 흔히 그냥 모든 암을 얘기해요. 암이다 그러면은 가입한 그 진단금만큼 보상을 받는 이런 보장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모든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유사암이라고 그래서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그다음에 갑상선암 요 내용들은 모든 보험사가 유사암이라고 그래서 실제 가입한 금액보다 조금은 적게 보장을 해준다. 요 내용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 특히나 대장전막내암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사암으로 구분이 되느냐 또는 일반암으로 구분이 되느냐 이런 것도 회사마다 좀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대장전막내암도 일반암에 포함되는 모든 암에 포함되는 그런 상품, 그런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녀 생식기암 이런 부분들 생명보험사들은 보통 이런 것들을 유사암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보장을 좀 적게 해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액암은 말 그대로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이에요. 그래서 진단금을 추가로 더 가입을 해놓으면 이 고액암에 걸렸을 때 얘도 어차피 일반암, 모든 암에 해당이 되니까 얘와 얘를 두 가지를 합쳐서 받을 수 있게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게 고액암이라는 걸 더 추가를 해놓으면 좋고요. 2차 암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내용입니다. 모든 암 진단금들은요, 한 번씩밖에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암은 첫 번째 걸린 암도 무섭지만 나중에 재발하거나 또는 전이 되는 이런 경우가 암에 걸린 사람은 거의 확률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암에 걸린 사람은 또 암에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 될 수 있겠죠. 그때는 진단금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2차 암이라고 해서 또는 재진단암이라고 해서 진단금을 더 추가로 가입을 해놓으면 이 부분도 같이 다시 한번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암 진단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진단금이 2대 질병이라고 하는 진단금입니다. 2대 질병은 우리가 크게 보면 뇌졸중,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자, 급성 심근경색증. 자, 보통 크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뇌졸중 안에서도 뇌출혈, 뇌경색. 자, 이 부분이 다 보장이 돼야 되는데 생명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뇌출혈밖에 보장이 안 되니까 이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손해보험사의 상품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는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최소한 뇌졸중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뇌출혈, 뇌경색 이 두 가지를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큰 범위가 이제 요즘에 뇌혈관 질환 진단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보다 더 큰 범위가 허혈성 심장질환. 이왕이면 제일 큰 범위, 넓은 범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체크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많은 보장, 또 넓은 보장 이렇게 받을 수 있게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비, 그 다음에 암 진단금, 2대 질병.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입원 일당, 그 다음에 각종 수술비들. 자, 예전에 입원 일당이라고 하는 거는 입원을 하면 입원 하루당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이제 보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술을 했을 때 거기에 실비에서 당연히 보장이 되는 거고, 거기서 추가로 수술비
그 가입한 금액만큼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장들을 얘기해요. 아주 예전에는 그러니까 2009년 7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실비가 거의 100%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덜 필요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요즘에는 본인 부담금들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본인 부담금이 거의 20%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넣어 놓으면 본인 부담금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추가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입원 일당, 각종 수술비들 이런 것들은 꼭 추가로 해놓으시면은 보장받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골절 관련된 부분들. 자, 골절 관련돼서 또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치아 파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지금 치아 파절을 보장을 안 해줍니다. 원래 치아라는 부분이 뼈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빨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이건 치아 파절이라고 해서 이것도 골절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 2009년도 무렵부터 그 이전까지는 모든 보험사들이 골절 진단금에서 치아 파절도 보장을 해줬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너무 많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다 담합해가지고 치아 파절이라는 보장을 골절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보장이 안 되는데 일부 치아 파절도 골절로 인정을 해줘서 보장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런 상품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보면 실비, 진단, 큰 병 진단금들, 그다음에 입원 일당 수술비, 골절, 아프고 다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만 있어도 사실 보장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어떤 그 보장 내용, 특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더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뺀다 그래도 사실 보험료가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전체 보험료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80%가 넘습니다. 그만큼 얘네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험료가 비싼데 이 부분들이 잘 되어 있으면 그 보험은 좋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나머지 특약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또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선별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만 더 추가해서 가입하시면 보장성 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보장성 보험 가입하기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이제 최대한 그냥 줄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말도 빠르고 그랬는데요. 내용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앞으로 보장성 보험을 좀 가입을 해야겠다 또는 보완을 좀 해야겠다. 기존에 나는 보험이 이렇게 있는데 또 가입해야 되나? 보험이라는 거는 어차피 한 번 가입한 걸로 죽을 때까지 이걸로 충분한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위주로 해서 보완을 해주시면 더 완벽한 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